내외 길빈 여러분께서는 설명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주요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지원팀 송병민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작에 앞서 웨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김용현 산학연 지원본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앞서 금일 일정과 공지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금번 2015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세부 내용과 제출 서류, 전산 접수 요령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 곧이어 2부에서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공통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배포해드린 설명회 자료집에 미리 메모해 주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자세한 답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에 앞서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연구와 경기도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속 계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김영현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 지원본부장 김영현입니다. 오늘 또 저희 기술개발 사업 설명회 오늘 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서영석 의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과학기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부천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오늘 또 도의 회의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회의 장소를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또 저희 회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또 부천 산업진흥재단의 이준태 대표이사님과 임주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직은 비가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그동안 물가음이 심해서 아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비 예보가 있어서 아마 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오늘 기술개발 설명회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개발 사업들이 또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또 기술개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큰 단비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과학기술 기술개발 사업을 그동안 이제 한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나름대로 이 지방단위에서는 이 국가 사업하고 별도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을 해서 한 500개 기업을 한 1000억 정도를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저희 기술개발 사업비를
통해서 그 개발된 기술들이 사업화되고 또 사업화돼서 그것이 매출력으로 일자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좋은 역할을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이런 중소기업이 거의 40% 이상의 전국 비해서 이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차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많은 기술개발 사업비가 저희가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금년도 예산도 상당히 도 재정 악화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만 서영석 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시고 또 도에서 적절 지원을 해주시고 또 도에서도 또 이 기술개발 사업의 앞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기술개발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도에서도 저희 담당 팀장님과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도움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기술개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기술개발 사업만 이렇게 단순히 지원했던 것은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제 처음 도입합니다. 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술 지원이라든지 국부적 발전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진행에 약간 달라진 패턴으로 이렇게 기술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예정입니다.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적합한 기술 분야를 이 프로포즈를 해서 이렇게 모두 이 사업비를 받아서 기술개발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도와 또 이 도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 건강 지원 규모도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 기술과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이번 사업 취지에만 있는 사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정책도 재정 부담이 없다면 비공짜 공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본 사업의 한국적 지원을 위해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으로 기업 지원에 힘쓰고 계신 서영석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을 모셔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두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이 경기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렵다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어 자체가 경제도 어렵고 과학도 어렵고 기술도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 파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광역 단위에서 그런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선 기업하시는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적어도 90만 수도권 구청에서 경제 분야의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것은 놀랐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의원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그 여러 가지 선호하는 위원회 중에서 별로 관심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시대적 파도는 여전히 일자리고 또 창업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과제고 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서 놀랐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표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의 좀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역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결국은 기업들이 잘 내야지 이게 복지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창업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다 기업들이 잘 돼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그런 중요한 관심과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문화를 바꿔내고 정말로 지방정부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기업이 살아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고 그것이 결국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고 또 이게 다른 여러 가지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기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과학기술과 관련된 그런 지능원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미래, 경제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은 결국은 경기도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한중 FTA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니 해도 핵심은 기술 개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기업도 성장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 기술개발 사업 설명회가 그런 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올해 확보된 63억인데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도 의회에서 그런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차제에 제가 저도 의정부에 답변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도움 속에 여기 여기 서부권역이니까 이게 부천, 시흥, 광명, 기타 등등이 계실 텐데 저희 부천 지역의 금형이 수도권에서 한 60% 정도 있고 그 중에 한 40%가 부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산업단지를 수도권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5점 산업단지 내에 50억 정도 규모를 들여서 금형 트랙아웃 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상당히 금융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만큼 그런 것처럼 경기도의 기술개발 사업들이 그런 한국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선두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기술 사업비가 많이 확보돼서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데 자금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새로운 창업과 또 새로운 창의적인 열정과 그런 걸 통해서 기술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함께 갖습니다. 하여튼 뭐니 해도 하여튼 일을 많이 확보해서 기술 개발이 잘 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이 잘 성장하는 그러한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많은 기술 개발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한 해
반사행통하고 또 서로 이렇게 잘 운수대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늘 이렇게 요절복통할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래서 늘 전화 한 통, 가까운 지인들과 늘 전화 한 통하는 그런 모든 만사가 다 행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끝까지 잘 하지 못한 점을 양해드리면서 앞선 일정에도 시간 내주신 본부장님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기술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서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구 등을 이인우 연구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기과학기술공무원 이인우 연구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공본에 저희 사업의 시행 계획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에 앞서 저희 기관과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과학기술공무원은 이름에 담긴 것처럼 경기도 지역 사회의 산업 고도화와 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과학 정책 연구도 하고 오늘 말씀드릴 기술개발 지원 사업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바이오 인프라 지원, 그리고 과학문화 확산 활동, 연계 관련된 사업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됐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기업분들께서는 중앙정부 중기청이라든지 현재 산업부의 기업 지원 R&D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도 기본적인 성격이나 취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이런 국자적인 R&D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로 경기도에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앙정부 지원 상황을 보면은 다소 갖춘 인프레에는 좀 못 미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30% 이상이 경기도의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소재하고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의 혜택은 이 30%에 못 미칩니다. 한 절반 정도 수준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역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추진 배경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경기도에 관심 있는 이슈들은 중앙정부에서 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가 관심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경기도가 직접 챙겨서 육성하자. 예를 들어서 북부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남대구에서는 북부산업이나 기업들이 혜택이나 이런 부족한데 이런 부분 경기도에서 챙기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지원은 아무래도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 경기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는 대단히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많이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그것들 사업에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제 실제로도 이날 기업분들 9번씩 방문 드리고 매년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성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튼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분들에 보다 밀착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자신감과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이제 목적하는 바는 이 사업이 총매제가 돼서 지역 네트워크 기업분들이 이제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와 이제 만나는 기회도 보다 더 갖추시고
그래서 클러스터도 육성되고 기업이 매출이 향상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않는 것이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에 이제 처음 자금이 대표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경기도로부터 로드맵 수립이라든지 관련된 기관 설립 등을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2008년 이후에 작년까지 저희가 500개 넘는 건에 1,000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래 지원 실적을 보면 전략산업 분야,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중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들, 육성하고 하는 분야들에 대한 사업이고요. 여기 한 357억 원, 그리고 기업 주도, 이거는 이제 기업의 더 추가적인 사업인데 여기 한 65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성과를 분석해보면 한 250개 종료 과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 해당된 도지원 금액은 한 63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매출액이 한 4배 이상이 한 2,800억 정도 매출을 창출한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술 수준 향상도 선진국 대비 한 20% 가까이, 기술 격차는 한 2년 가까이 10%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고용 창출도 이렇게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가 이제 다른 주기청이나 이제 중앙정부 사업부에서 저희가 자랑하는 성과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계시고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에 공고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이번에 공고된 사업들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기업 주도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북부산업교양 지원, 세 번째로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장 먼저 기업 주도 기술혁신 개발의 기업 주도 분야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에로 기술이라든지 단기 상용화에 필요한 아이템들 분야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이오든 가구든 섬유든 어떤 분야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업에서 단기 상용화에 필요하신 아이템이다 하면은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타겟팅하고자 하는 분야는 중소기업 중심의 단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이나 기초보다는 한 흡수해서 종료할 때쯤 최소한 신제품이든 더 나와서 판매에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아이템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템에 지원하는 기술 개발 사업이고요. 지원 규모는 도지원금이 1.5억 원 이내, 기간은 1년 이내. 예산은 총 25억 원이 할당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북부 산업에 5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 기술 분야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위에는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상업화에 연관되는 사업이라면 어쨌건 상업화라는 소리가 있더라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 정책에 뭔가 연관되는 사업,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기술 개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탈당고 수질 개선이라든지 최근에 최근 아니고 좀 그냥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토양 오염 문제가 있는 그런 걸 해소하는,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떤 문제를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 좋은 대상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는 도지원금이 2억 원 이내, 그리고 기간이 1년 이내, 할당된 예산 5억 원입니다. 세 번째, 창업 R&D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 초기에 있는, 저희는 공고문을 통해서 3년 이내라고 제안을 했는데 3년 이내 창업 초기 기업이 기술 개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 지원금은 이제 0.5억 원 이내고요. 기간은 1년 이내고 예상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할당이 있고 북부 지역 기업이 한 2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 산업도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 북부 지역이 저희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한 그 통계를 보더라도 북부 지역이 그 수혜를 받는 비중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북부 소재 기업의 그 한정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R&D 지원 사업보다는 조금 어떤 지원 범위가 조금 느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R&D 사업은 여기 마케팅 지원이 아니고요, 특허 유지 지원이 아니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예산은 1.5억 원 이내 관대상, 그리고 기간은 1년 이내, 예산 기간은 8억 원. 세 번째,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은 크게 또 기획 분야와 R&D 분야가 구분이 됩니다. 기획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R&D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단독으로 하시기도 어렵고, 대학이나 연구소랑 협력하시거나 다른 외부 투자, 정부나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 투자를 받으시기 희망하실 텐데, 그렇다 보면 뭔가 만나서 교류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 계획도 수립하시고 전략도 수립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러한 이제 기획에 소요되는 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R&D는 지원에서 나온 사업 계획 중에 좀 우수한 건 제가 일부 직접 R&D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4월에 개별적으로 공모를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사업을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의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소재한 산하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오셨으니까 기업 기준으로 다시 더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소재한 기업이어야 하는데 저희가 기업의 그 요인을 한 4가지로 분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사무소, 그리고 공장, 그리고 부설연구소, 연구부 전담부서입니다. 첫 번째 이제 기업 주도와 전략 기술 분야부터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요. 주관기관의 자격은 먼저 경기도 소재 기업이거나 비영리 기관이지만 주관기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실 경우에는 1과 2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은 부설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가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면 이제 자격을 취하시는데, 단 참여 기업은 반드시 실시 기업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표에서 표현되어 있었는데, 기업 주도 중에 북부 지원 사업이 일부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에 북부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시겠다 하면은 주관기관의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기관의 자격은 아까 이제 4가지 그 세부 이제 그 요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주사무소,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이 4가지 중 하나만 경기도에 소재하시면 참여기관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 동일하게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제 위탁기관은 저희가 기간이나 이제 사업비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으로 참가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연구개발 서비스 업체로 신고된 기업이면 가능하시고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 없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해외까지 연구기관이나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창업 R&D 분야의 신청 자격입니다.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 모두 1과 2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은 이제 실제로 창업 후 3년 미만이어야 하고, 그리고 기업 규모가 종업원 수 기준으로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50억 원 이하인 기업이면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북부산업조약 지원 분야의 신청 자격입니다. 이 사업은 주관기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불가하시고요. 기업만 주관을 가능합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북부 소재한 기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 1과 2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경기도 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고, 경기 북부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 분장이 있으시면 됩니다. 유형 2는 만약에 주간 그런 기업이 주사무소나 등록 공장만 경기도 부분에 있는데 1 조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참여기관으로 경기도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참여기관과 위탁기관의 적용 조건은 동일합니다.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공고문에 다 이런 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D 기획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개발 과제 기획, 사업화 기획을 위한 소그룹 결성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자격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그룹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R&D 지원 후속 지원하는 그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기획 지원에서 유출된 과제 중에 이제 산학연 협력 과제 지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저희 그 지원금의 최대 한계는 총 사업비의 60%입니다. 기업주도 전략기술, 국부교학전 모두 이제 6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선물, 현금 포함해서 부담하셔야 될 기준이 40%가 됐습니다. 단 이제 사업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을 줄여드려서 저희가 70%까지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30% 매칭하시도록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규정상 신청 제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제도적인 조건이고요.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을 해서 종료한 지 3년이 안 된 기업은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저희 사업에 참여를 못하시고요. 다만 아까 설명드린 사업 중 창업 R&D나 이 사업은 창업 3년 미만이면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건데 이 사업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4번부터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는 이제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에 제한 요건들인데요. 첫째는 이제 부도인 상황,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법정 관리, 그리고 이제 부채나 이제 유동비용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접속되시는 경우에는 참여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적은 장식, 외관 기업의 경우 의견이 거절되거나 부족성이 있는 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도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도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참여 제한을 받으시는 경우도 사업 참여 제한을 받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3월 5일 날 사업을 공부했고요. 오늘 설명회를 포함해서 총 3차례 설명회를 추진했고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접수를 하시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전산 등록을 4월 8일까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서류 제출을 다음날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저희 사무실로 우편이 제출해 주시면은 사업 신청이 마감되겠습니다. 신청 마감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서면평가 그리고 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지원할 단계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종 선정되신 기업은 10월경에 새벽 7개월에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저희 시행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사업 계획서와 기출 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사업 신청 자료를 진행하시는데 저희 신청 자료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키워야 될 게 많고 부족소리도 그래서 이거 처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주로 이제 듣는 비슷한 중심으로 디자인을 통해서 간략하게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들어왔습니다. 사업 계획서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간한 걸로 넣었는지 실소리 중에서 주로 질문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2차는 총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제 왜 이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된 시장은 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어떤 목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 그리고 단독이든 공동이든 이걸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예를 강의 기업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준비했는지 강의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 되겠고 3장 그리고 5장까지가 그 이후에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인프라나 이제 사업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6장 7장은 이제 가지고 계신 하드웨어 인프라, 7장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프라가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장에서는 왜 이 사업 지원을 받으시면 이 비용을 어떻게 쓰실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9장은 한 장짜리 표현이나 여기 기업의 어느 정도의 그 매출이고 또 어떤 성격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중요한 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식을 작성하시기 위해 서식을 내려시고 보시면은 이 표지가 가장 먼저 나오시는데요. 이 표지는 조금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십사 오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나오시는데요. 가장 위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기술 분류 코드를 이 기술 분류 코드는 내가 좋아하는 기술 아이템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를 찍어주시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계획서 서식의 가장 뒤쪽을 보시면 산업기술 분류 표란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세부적으로 각 산업별로 기술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아이템은 여기 다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 코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코드를 기준으로 저희가 코드를 어떤 지점을 찍어주시냐에 따라서 내가 다시 평가받고 과제들이 어떤 과제가 될지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저희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사업이 세부 사업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느 사업에 신청하는지를 여기서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뭐 기업주고 전략 지수를 사업하는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체크해 주셔가지고 나는 이 사업에 신청한다. 의사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총괄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의 연락처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이 란에는 가급적이면 총괄 책임자 따로 실무 책임자 다른 개인의 정보를 넣을 수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서면 평가의 결과 그리고 발표 평가 일정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같은 내용을 넣어주셔서 자꾸 신청할 책임자가 저희 안내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 번호 잘못 넣어주셔가지고 저희 정보가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정보를 전달드리는 그 창구 역할의 정보니까 오기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계상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저희 사업이 일부 다른 사업보다는 사업비 계산하는 기준이 좀 세게 있습니다. 저희 사업 계산하는 방식은 총 사업비의 몇 프로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금의 몇 프로다 이런 기준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총 사업이 기준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주관이고 도비 1억 원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이제 1억이 설정이 됐습니다. 도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60%이고요. 그러면은 총 100% 해당되는 총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 좀 넘습니다. 그 더블로 민간 부담금 중에 민간 현금은 총 사업비 10%이고요. 따라서 1억 6,010%인 1,600만 원이 민간에 부담하실 현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5천만 원이 민간 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가 얼마 지원하는지 따라서 이 비중을 계산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표지 다음에 이제 먼저 나오는 요약서입니다. 요약서는 이상 페이지 넘지 않고 간략하게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는 반인데요. 저희는 요약서를 활용하는 분야가 평가위원한테 과제 사전 설명하는 자료, 그리고 저희가 선행특허를 조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선행특허나 또 중복성 검사를 때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너무 모호하게 쓰시기보다는 핵심이나 키워드 같은 게 들어간 내용 중심으로 요약을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먼저 작성하신 본문을 들어가시고 발표자를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선별을 보시면은 이제 선행 연구 특허를 넣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불특허가 뭐냐, 그리고 공개 특허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커뮤니티 전략은 뭐냐, 이 세 가지로 이제 또 나눠서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가진 특허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자동차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겠다,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련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적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선진 기술이 저기에 무슨 기술이 있는데 그 특허에는 없다.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 넣어주실 건 없고 가이드들 실제로 서식 보시면 나와 있지만 세 가지 이상 정도만 추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결론적으로 그 선행 특허를 어떻게 회피할 거냐 그 계획을 그 세 번째 항목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장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시장에 대해서는 출처가 있으시다. 그 근거 보고서를 상으로 시장 규모가 좋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으시면은 그래도 최대한 좀 객관적인 근거로 그냥 막연하게 몇 프로나 몇 천억이 되는 것보다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나 산출 근거, 출처나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시장 규모를 제시해 주시면 우리 경인의 규정 분석도 이제 이 부분을 왜 묻냐면 그 경쟁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또 나이비감에서 그 파악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분석을 활용하셔가지고 자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질문 받고 그래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입니다. 기술적 목표는 것인데요.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작성하시는 표이고 처음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많이 질문 주시는 표입니다. 기술개발 사업이 공공자동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어떤 평가 지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표로서 이 표가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제안하시는 기업에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탄소 배출량을 정하는 시간을 방사를 하란다. 그러면 단순하게 구체적인 어떤 기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은 탄소 배출량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대기량이 어떤 얼마에 달할 때 개발하겠다. 그것도 이제 연관되는 중요한 지표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연비가 어떻다? 또 자동차의 증량과 사이즈는 어떻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돼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통해서 이제 배출량, 연비, 대기량 이런 것이 이제 표출이 되면 이 잡식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지표들이 세계 최고 수준은 어떻고 국내 수준은 어떻다라고 넣어주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국내 두 개의 수준이 이렇지만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하겠다라고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자체 평가로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신뢰성을 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 원칙적으로 외부 공인기관을 거쳐서 우리가 제시한 지표의 결과를 제시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공인기관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런 활용이 가능하신 공인기관을 통해서 이 평가 기관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 외부 공인기관의 기준이나 특정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별도 대안으로 이제 그 공인기관의 그 참관 하에 측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수요처의 검수소를 통해서 제시하겠다. 이런 대안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화 목표 항목들인데요. 그 표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사업화 목표 하나라고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장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가능하시면 목표 성출시까지도 넣어주시면 보다 좀 좋겠습니다. 지대권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출원하고 등록할지 계획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좀 유의해 주실 게, 저희가 지대권은 출원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 비용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사업계획도 나중에 수업하고 계실 때, 출원을 우리가 두 개를 신청해서 2개 지원받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는 영권이나 한 번, 유일하게 적어주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데, 개발 추진 체계에서는 저희가 보고자는 것은 이제 공동기술 개발일 때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보고자는 큽니다. 요소 기술 중심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건데, 공동기술 개발이면 주관이 이 분야라고 참여가 이 분야를 하겠다. 영역 표시를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사업화 계획도 구체적인 판매처나 예상 가능한 판매량이 있다는 걸 해주시면 참여용도 넣어주실 때 총괄 책임자를 포함해서 작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참여율은 기본적으로 총괄 책임자는 30%, 참여용은 10% 이상 넣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현물로만 인건비는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별도로 신규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분야가 지식 서비스 산업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경비는 이제 비용이 기관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연구소만 해당이 되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간접 경비 항목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인건비는 월 급여의 참여 개월수 그리고 참여를 곱한 금액이 개인별 총액이 있고요. 이 개인별 총액이 그의 하위 인건비, 선물이든 현금비든 그렇게가 되겠습니다. 직접비에서 주요된 내용은 연구 기자재랑 시제품 제작 비용이 될 것 같은데요. 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용도나 필요성을 적어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재료비나 시제품 제작비를 상세히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이 좀 어렵다. 그리고 좀 표현하기 좀 어렵다는 이유로 뭉뚱거려서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평가할 때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제 재료비나 시제품 제작비 통상 2,2천만 원을 좀 상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하게 부품류, 소펜류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시제품에 이만한 비용이 있는지 저희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입체적으로 재료를 좀 많으시다든지 시제품도 부품별로 좀 나눠서 비용 책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포함되어야 될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위탁전환 수수료나 이 현판 제작비 그리고 보증보험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식에 비용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만 측정해 주시면 좋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기준으로 이 예를 통해서 산출해 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해당 보험료가 나오십니다. 그 보험료를 이 표에다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지원금 1억 원을 신청하신다. 그러면 요율과 기간이 각각 0.83 있고 그리고 1.333입니다. 이걸 그대로 곱하시면 보험료가 해당 보험료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기술 도입비랑 전문가 활용비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왜 기술 도입비가 필요하고 컨설팅 비용이 필요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다. 또 1년 이하까지는 저희가 지침 사항 2개 여기 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제한되는 내용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방재산법 개정에 따라서 페이비가 인정이 안 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페이비도 이 사업에서는 비대상되어야 되는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9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하실 수 있는데 먼저 부분을 설명드리면 전산 접수증을 주시는데요. 4월 8일날 전산 접수 마감합니다. 전산 접수를 다 마감하시면 전산 접수에 대한 출력 화면이 떠요. 그래서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출력 해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에서 이제 13부를 제보해 주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공동기술 개발의 경우에 참여 기반에 참여 의사 확인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단독일 경우에 해당이 아닙니다. 네 번째부터 이제 7번째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자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권, 공장 등록증, 연구소나 전담 부서 인증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은 재무사항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그리고 9번은 가산점 관련된 증빙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는 건데요. 가산점의 항목은 공고문에 그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을 보시고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그 증빙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참여의사 확인서는 이렇게 된 한 장짜리 서식입니다. 그래서 단독일 경우에 작성 안 해주셔도 되고요. 설명 기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그 해당 내용 넣어주시고 직인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 제본하실 때 질문하신 게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질문하세요. 첫 번째는 제본을 림제본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되는 어떻게 제본해야 되는 건데요. 림제본, 뭐 끝제본 이런 거 다 필요 없으시고 책 제본을 해주시면 돼요. 이 사진에 저희가 사진에 넣었는데요. 이렇게 책처럼 제본되어 있는 제본입니다. 뭐 본드 제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제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표지를 얼려야 하느냐, 타이틀을 따로 만들고 디자인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이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그 저희 서식이 가장 앞에 있는 이 표가 겉에 나오시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는 원본이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실제 그 직인 날해서 열쇠부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현아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 오고 안 좋은 날씨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전산적수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 위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그 자료에도 물론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가장 많이 놓치시고 또 문의가 많으신 부분 위주로 안내해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전산 좀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산접수전 당연히 먼저 확인하실 거는 신청 자격 요건이 되시는지 한 번 더 보시고요. 사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제출 서류 준비 등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서 전산접수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사업계획서 작성은 저희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규정 저희도 그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규정과 이런 거 저희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 규정 보시면서 좀 작성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그 작성 요령 부분도 계획서 서식 내에 저희 다 넣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제 사업계획서 준비하시고, 이제 저희가 전산접수 이제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사업계획서 내용을 한 번 더 전산접수에 넣는 작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업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다 별도로 그 간접비나 직접비 다 넣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필수 제출 서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등본, 원본, 이런 저희 공고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날짜 같은 경우, 저희 뭐 법인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도 날짜가 있거든요. 언제 이후로 발급받아라. 꼭 확인하셔서 뭐 2번, 3번 이렇게 그 지시를 나한테 주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4월 25일 수요일부터 전산접수 오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4월 8일까지 원래 전산접수 마감을 하긴 하는데 사실 전산접수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그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25일부터 오픈해 놓는 건데요. 이 기간 중에 폐업 가입도 하시고 어떤 내용들 입력하셔야 되는지 먼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25일 전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신데요. 회원가입은 저희 PM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5조 상단에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맨 앞표지에도 총괄 책임자, 실무 책임자 반드시 다른 분이 해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가입 하실 때 반드시 2분이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전산접수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총괄 책임자, 실무 담당자 이 2분은 아이디 꼭 회원가입 하실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고 이걸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는 전산접수 마감 5시 임박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오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희가 구제해드릴 방안이 없어요. 다 완성됐을 때인데 그렇게 실무 담당자 가입을 안 해도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2분 다 가입하시길 바라고 참여기간이 있는 경우는 참여기간 책임자 추가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는 화면은 이제 일반적인 화면하고 동일한데 여기서부터 좀 다를 겁니다. 저는 과학기술인 번호라는 게 저희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의를 위해서 바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인증하는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확인 옆에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신규 등록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관리학기 성함, 주민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그 실명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과학기술인 등록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다 진행해 주시고 신청 완료를 하시면 바로 뒤에 보이는 것처럼 과학기술인 번호 8자리입니다. 이게 생성이 되시고 그것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적용을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회원가입하시는 화면에 그 번호가 뜨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차례 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가입하시고 과학기술인 번호를 잊어버리시거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해드리겠지만 이제 내시고 나서 뭐 저희 서류 평가도 있고 발표 평가도 있는데 그때 저희 총괄 책임자 과학기술인 번호를 아셔야지 그 일정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괄 책임자이신 경우에는 이 과학기술인 번호를 꼭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인 번호 들어가는 이후에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이런 거를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회색 부분은 무조건 필수 입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돋보기 모양 있는 것도 필수다. 예, 한번 해보시면 사실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조금 달라진 거를 좀 말씀드리면 비밀번호 같은 경우가 저희가 보통은 숫자, 뭐 영어 숫자 혼합으로 많이 만드실 텐데 작년 정도부터 이제 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게 강화되면서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영어, 숫자, 특수 문자 이걸 다 혼합하셔서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잊어버리실 것 같다면 메모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하신 부분이 직장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든 국내에 있는 모든 직장에 대한 비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직장 항목은 저희 PMS에 등록된 직장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직장은 사실 없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관면에서 조회하셔서 안 나온다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화면에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그 회사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업자 번호나 법인 번호, 그 밖에 본사 주소 이런 걸 틀리지 않게 좀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게 추후에 이제 나중에 저희 선정되시고 전자협약 이런 것도 진행하시게 될 건데 정보가 그때는 또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저희 정보랑 안 맞은 정보 에러가 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찾아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뒤지다가 보면 여기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니까 기업 정복 시 뭐 기존에 한번 쓰셨다가 안 되셔서 다시 오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 혹시 바뀌신 부분 있는지 틀린 부분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돋보기 부분 그 밑에 보시면 전문 분야 1, 2, 3도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입력 안 되시면 넘어가지 않으니까 나의 전문은 무엇이다 생각하신 거를 넣어주시고 다음 해주시면 회원가입이 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화면에 온라인 과제 관리로 들어오시면 신청서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 등록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자격 조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신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전체 등록한 화면으로 바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공고 옆에 돋보기 누르셔서 그 2015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 공고 클릭해 주시고 또 사업 분류 여기서 지금 제가 사실 화면이 저희가 이번에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그걸 저희가 빠진 않았는데요. 지금 다시 들어가시면 저희 6가지 정도 분류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북부기업은 없으시겠지만 기업 주도 북부, 창업 R&D, 창업 R&D 북부 이런 걸 다 나눠놨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야를 선택 잘 해주셔야 돼요. 저희도 분류할 때 물론 한 번 더 하긴 더 하지만 분류대로 해놓고 저희가 이제 또 평가나 이런 걸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분류 참 선택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쪽에서 하나 더 중요하신 거는 그 산업기술 분류코드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 사업계에서 오른쪽 상단에 가까운 게 입력하시라고 나와 있는데 동일하게 여기 누르시면 돋보기를 누르시면 산업기술 분류코드 동일한 부분을 선택 가능하세요. 또 똑같은 산업 분류코드를 입력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회원가입을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 한 번 더 나온 거는요. 참여기업 있는 경우 또 참여기업이 혹시 기업 등록이 안 돼 있을 때는 해당하는 절차를 다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넣어드린 거니까 이걸 실제로 진행하시면서 안 되시거나 이럴 때 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신청서라는 게 보시면 많은 것들이 쓰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여유를 두면서 수정하실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이걸 쓰신 다음에 일단 저장하시면 추후에 제출 누르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좀 미리미리 좀 저장 해놓으시다가 뭐 당일보다 8일 당일보다는 그 전에 물론 마감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정말 틀릴 게 없다 이 정도 제출이 되겠다 했을 때 다시 이제 수정을 누르시고 그 옆에 제출이라는 버튼 떴을 때 그걸 눌러주시면 제출이 완료될 거고요. 지금 화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전산적인 등록증을 출력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다 하신 다음에 그 목록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디스켓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전산적인 출력하는 화면인데요. 이거는 막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보시면 다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